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될 만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저 역시도 다른 경제적인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나 트위터 계정 등을 팔로우 및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채널들에서 다뤘었던 새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미국 17개 주에서 미국인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월급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해당 기사를 좀 더 읽어보기 전에 앞서가지고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어째서 이런 데이터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지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대비는 3.7% 상승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체감 물가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소셜미디어에 가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람들이 직접 날짜별로 마트에서 파는 제품들의 가격 및 용량을 비교해본 영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50%, 막 70% 이 정도까지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좀 낮아졌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는가? 인플레이션이 줄어든 거랑 물가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드는 디스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과거보다 좀 덜 올랐다라는 것이고, 디플레이션이 와야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살짝 덜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60% 혹은 그 근방대, 누가 설문조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페이첵 투 페이첵,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달, 달마다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 인구 숫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카드값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저축률 같은 경우는 최저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배급소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기인데요. 소고기인데 마트 측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훔쳐가니까 소고기 뒤에다가 도난 방지 태그를 붙여놓은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게 치약 같은 것도 못 훔쳐가게 박스에 넣고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시민들의 수입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상황은 더 고달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CBS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과금 등등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한 가운데 미국인들 중에 대부분이 경제와 재정 전망에 대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비관적인 이유는 분명한데, 인플레이션이 급여를 잠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조사를 담당하는 센서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민들 중산층들 같은 경우 전체의 주중 3분의 1가량이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강력한 노동시장의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시민들의 수입은 작년 대비해 2.3% 감소하면서, 평균적으로 2.3% 감소하면서 74,580달러를 기록을 했다. 이는 3년 연속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많은 가정들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뿌린 돈들과 자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은 이제 그러한 혜택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만큼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더 심각한 것은 노령층. 이 노령층이 가난함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은퇴한 사람들이 연금이나 사회보장금 등 한정된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버리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2022년도 14.1%로 3% 이상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정보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 고령층 중에서 홈레스, 노숙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그만큼 생활물가 상승 때문에 사람들이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이 표 같은 경우, 차트 같은 경우는 주별로 어느 정도로 소득이 감소했는가를 나타낸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뉴햄프셔주가 마이너스 5.9%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가장 많은 소득 감소가 나왔었고 그 다음이 벌몬트, 펜실베니아 등등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보시면은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주들도 있고 그나마 소득이 늘어난 주들도 있는데요.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늘어났다 할지라도 이 비율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따라갈 수가 없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 전체가 수입이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면은 일반 먹을거리가 30%, 50% 과거에 비해서 올라버렸는데 지난 몇 년간 월급 2%, 3% 오른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길 때까지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죠. 비트코인은 물론이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유동성을 다시 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가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아마 내년이 유력하죠.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늘어나는 범죄나 혹은 폭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산 가격들이 다시 오르게 될 것인데 그 반대로 지금 당장은 개미들이 붙어가지고 자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집을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유동성 풀리고 나서 확실히 상승을 본 다음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들이 외면할 때, 구글에서 검색량이 저조할 때, 혹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그때가 투자 적기. 다만 만약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 크게 와가지고 가격이 더욱더 크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줄을 모른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각기 방법마다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목.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업률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생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국 분들 중에서 뉴스를 그냥 온라인으로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사정을 전혀 알 길이 없죠. 미국 경제가 호황이고 전부 다 잘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온 정보만 그대로 베껴가지고 퍼나르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이렇다라는 것 잠시 전해드려봤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이어가시는데 도움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바치의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그리고 채널 지원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